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계속 이어서 메인 매출 전표부터 갑니다. 잠깐 쉬고 왔어야 되는데 아마 일주일 뒤에 오고 이러면 안 돼요. 자, 메인 매출 전표. 이건 부가세랑 관련된 거죠? 이것도 보다시피 18점. 6문제입니다. 많지요. 자, 메인 매출 전표를 잘하려면 과세 유형. 과세 유형 결정 잘하려면 증빙, 그렇죠. 증빙 찾기입니다.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용 수수 이런 증빙을 찾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랑 메인 매출 전표 연습 같이 하셨으면 진짜 메인 매출 전표 어렵지 않게 쉽게 바로바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가죠. 자,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구매 확인서라는 말을 보자마자 구매 확인서라는 글자를 보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는 뭐가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떠올라요. 그러면 혼나야죠. 영세율 이게 딱 떠올라야죠. 영세율이다. 매출인지 매입인지 모르겠으나 봐도 매입이겠지만 구매니까 어쨌든 영세율이 딱 떠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수출용 제품에 대한 원재료 공급가 3천만 원짜리 원재료를 동해로부터 매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고 증빙.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증빙이 영세율 세금계산서잖아요. 물론 전자가 있어요. 어쨌든 구매 확인서든 영세율 세금계산서든 영세입니다. 그럼 영세만 체크하고 분계를 쓸 필요는 더더군다나 일반 전표 분계 쓰는 것도 시간 낭비에 가까운데 이것도 웬만하면 바로바로 입력하라고 그랬는데 더더군다나 메인 매출 전표는 과세 유형만 정하면 문제에 이제 밑에 화면에 자동으로 거의 세팅이 되잖아요. 뭔 소린가는 입력하면서 합시다. 저도 책을 안 넘겨놨네. 자, 어쨌든 넘기고 다음 갑시다. 그리고 대금 중에 1,300만 원은 운천으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받아 어디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어음 즉 받으러옴이죠. 받으러옴을 배서 배서양도하고 나머지는 6개월 만기 당사 어음을 발행하여 당사 발행 어음 이건 당연히 지급어음을 얘기하는 거죠. 지급어음. 그럼 대변에 받으러옴하고 지급어음이 두 개가 있고 주의할 점은 받으러옴은 거래처가 운천이에요. 거래처 변경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분계를 굳이 쓰겠다. 그럼 차변의 원재료 대변에 받으러옴 지급어음. 근데 저 같으면 안 쓸 겁니다. 그냥 이거 보면서 바로 이거 보면 영세율인 거 알았으니까 바로 자 이제 메인 화면 다시 가서 메인 매출 전표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날짜를 7월 1일 0701 0701 너무 올렸나? 너무 올렸네. 한 세 줄은 보여야지 그래도 그죠? 유형 매입 쪽에 영세 여기 있죠. 매입 쪽에 영세 52번 품명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3천 거래처는 동해입니다. 원래 동해를 입력하시고 전자 있었죠. 1번 분계는 여러 개 나오니까 혼합 3번 그리고 원재료가 자동으로 뜹니다. 그런 게다 분계를 굳이 차변의 원재료 쓸 필요가 없다 이거지. 그대로 두고 이제 줄 바꿔서 대변에 받으러옴 110 여기서 주의할 점 거래처를 운천 냅다 두 글자 치면 되죠. 운천으로 바꾸고 금액이 1,300 그리고 나머지는 대변에 4번 지급어음 252 끝. 요 운천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받으러옴만 운천으로 바꾸면 돼요. 끝. 됐죠. 굳이 여기다 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운천이 시험 볼 때 눈에 보인 사람은 당연히 정답을 맞췄다는 얘기고 시험 볼 때 아무 생각 없어서 그럼 어차피 틀렸죠. 여기다 분계를 쓰스 답을 맞고 안 쓰스 틀리고 이거 아니잖아요. 쓰든 안 쓰든 뭐 눈에 보인 사람은 맞췄을 겁니다. 넘어갑시다. 2번 8월 25일 필테크로부터 원재료를 왜 문제마다 이렇게 막 달라. 글자 크기가 다른가 봐요. 그죠? 원재료를 200만 원 부가세 별도로 해서 현금 주고 매입을 하고 중이 세금계산서를 받았대요. 어쨌든 증빙이 세금계산서니까 매입 과세 매입 그리고 필테크 나오고 여기 원재료라고 써 있고 원재료 보이죠? 얘도 한글에다 이렇게 놨어요. 원재료 보이고 여기 금액 200만 원 보이고 밑에 여기 현금란에 보이는 거 보이시죠? 현금란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매입에다 문제 다 써 있어요. 어쨌든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그러면
자, 날짜 ESC 화살표 0825 8월 25일 매입과세 51번 품명은 원재료 공급가액은 200에 거래처는 필테크 필자 하나만 쳐도 나올 거예요. 이럴 때는 좀 특이하잖아요. 앞에 시작이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아무거나 상관없지만 보통 우리가 두 글자를 치는 이유 한 글자만 치면 너무 많이 나올 수 있어서 어쨌든 알았어. 그 대신 제발 세 글자, 네 글자를 맨날 치는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물론 사장이 들으라고 치다면은 많이 치는 것처럼 해야 일 잘하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전자라는 게 없었죠. 종이였잖아요. 그냥 엔터 치거나 0번 치거나 분계는 현금이었죠. 1번. 그럼 원재료 현금 자동으로 돼 있죠. 더 할 거 없죠. 끝. 네, 됐습니다. 넘어가면 되고 그럼 분계는 이미 다 돼 있잖아요. 밑에 부가세 대급금하고 원재료 돼 있고 출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대변에 현금은 입력이 된 겁니다. 물론 현금으로 입력 안 하고 혼합으로 준 다음에 대변에다 현금을 또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10월 12일 날 B사업자 최하나에게 제품을 부가세 포함해서 440에 팔았다. 제품 매출. 대금은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했다. 자, 중요한 건 증빙. 매입 매출 전표의 영순위는 증빙 찾기. 증빙이 현금 영수증이네. 그리고 부가세가 있네. 그럼 현과죠. 현과입니다. 그럼 끝났잖아요. 분계 뭘 쓸 게 있나? 바로 입력하면 되죠. 현과라는 걸 체크했으면 바로 입력합니다. 날짜 ESC 화살표 1012 매출했으니까 매출 쪽에 현과 이쪽에 있죠. 매출 쪽에 현과 22번 품목은 제품 그리고 공급가액을 여기 부가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공급대가잖아요. 그냥 적어요? 나누기 1.1 그냥 적어야죠. 건별 가과현과 건별 가과현과는 공급대가 즉 부가세 포함된 440으로 적으면 갈라지죠. 거래처 최하나 하나 아이고 엔터 하나 최하나 하나 그리고 현금 영수증 현금 거래죠. 현금 1번 끝났죠. 그럼 밑에 제품 매출의 부가세의 수금 자동으로 떴고 여기 입금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 차변에 현금은 입력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현금 안 주고 혼합으로 줘도 되죠. 여기를 혼합으로 준 다음에 제품 매출 부가세의 수금 냅두고 줄 바꿔서 차변에 현금을 적어도 됩니다. 과세 유형이 틀리면 거의 틀리는 거지만 이 분계 유형은 아무 상관없어요. 넘어갑니다. 4번 영업부서의 매출 거래처의 접대를 위하여 치약 3프 세트를 53만 원에 부가세 별도로 구입을 하고 전자 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대금은 보통 예금이래요. 체크할 영순위는 증빙이 뭐예요? 세금 계산서. 그럼 원래는 과세죠. 그런데 거래처를 위해서.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 세금 계산서 플러스 불공제 사유. 불공제 사유가 뭐 있죠? 그렇죠. 사비, 면접, 도. 사비로 면접 보러 가다 토했다 뭐 했잖아요. 그럴 때 쓰는 게 54 불공입니다. 그거 체크하는 순간 더 이상 쓸 게 뭐 있어? 거래처를 위해 쓰는 건 접대비다 이거죠. 입력하면 되죠. 날짜 ESC하고 14, 불공 54, 품목은 치약, 샴푸 세트. 귀찮으면 치약, 귀찮으면 안 써도 되긴 되지만 늘 몇 번 얘기했지만 실무에서는 이거 항상 써야 되기 때문에 되도록 짧게 쓰는 요령을 습관을 들이세요. 금액은 53만 원. 거래처는 삼마트였죠. 한 글자만 써도 나오네. 주 이런 거 치지 말랬죠. 가로 열고 주 가로 닫고 이거 귀찮잖아요. 이런 건 센스예요. 이런 센스는 좀 돈 주고라도 배워요. 삼마트 주삼 뭘 주삼 이건가 봐. 전자 있었나요? 있었네. 1번. 그리고 사유로 왔잖아요. 사유. F2번 눌러보면 거래처를 위해 쓰는 건 다 접대 관련이죠. 4번. 4 엔터. 분계는 보통 예금이니까 혼합 주시고 원재료 기본 세팅되어 있는 원재료를 접대비 매출 거래처니까 800번대 접대비로 바꾸고 대변에 보통 예금 쓰면 끝. 5번 본사 영업부에서 비품인
업무용 노트북을 5대를 550만 원에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요. 그 구입을 했어요. 비품. 그리고 카드, 법인 카드인 조은 카드로 결제했다. 카드 결제할 때 계정 과목은 미지급금, 그죠? 미지급금이죠. 그리고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했다. 신용카드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했으니까 그냥 결론은 증빙이 카드였고 공제받을 수 있으니까 카과로 써라 이겁니다. 카과. 근데 만약에 공제가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건 업무용이니까 당연히 공제가 되는데 만약에 사장이 개인적으로 쓰려고 했다. 공제 요건 충족하지 못한다. 그럼 뭘까요? 그건 이제 회계 1급에는 안 나오는데 만약에 어쩌고 지금 카드 결제 전에 똑같은 문제에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서 아까 이거 업무용이 아니라 노트북을 기업주, 사업주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다고 합시다. 그럼 결국 이건 공제 요건 공제 안 되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과세 유형? 이럴 때 54 불공. 그죠? 이라고 하면 안 된다. 라고 매입 매출 전표 강의할 때 몇 번 했어요. 아닙니다. 이럴 때는 일반 전표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에다 그냥 입력해야 돼. 설마 회계 1급에서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세무 2급에서 이렇게 나오면 어려워요. 어쨌든 결론은 마지막 문장이 괜히 나온 건 아니고 공제 요건 충족하니까 카과다 이거죠. 그냥 카과로 쓰면 됩니다. 카과로 씁시다. 자, 이 마지막에 했던 내용을 이해하신 분들은 우리 매입 매출 전표 강의도 잘 들으신 분입니다. 갑시다. 날짜가 ESC 누르고 28일. 자, 카과였죠? 매입 쪽의 카과 57번. 품목은 노트북 수량 5개. 단가는 안 써 있지만 자, 여기서 요거 할 때 좀 헷갈린다. 잘 보세요. 건별 카과 현관은 공급대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550만 원을 그냥 적으면 갈라지는데 이건 잘 됐네? 다행이다. 이거 했을 때 여기다 4545 찍히고 4545 찍히고 이럴 때 있어요. 어쨌든 수단 방법을 게리지 말고 500에 50 돼야 되는데 근데 단가가 문제구나. 원래는 단가는 110은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가세는 나중에 매입세 공제받으니까 원가에 산입되지 않거든. 그럼 단가를 100으로 고쳐야 되는데 그럼 4545로 바뀌어. 이럴 때 헷갈려. 그럼 이럴 때 500 적고 50 적고 이렇게 바꿔서 새로 입력해야 돼요. 근데 헷갈리면 수량 단가 지워요. 그냥 지우고 그냥 입력하세요. 500 아까 처음대로. 거래처는 어디였지? 명선 테크. 그리고 카드사 F2번 좋은 카드. 카드는 카드 4번. 카드였죠? 카드는 카드 4번. 물론 혼합줘도 됩니다. 카드 주시고 미지급금에 좋은 카드가 자동으로 바뀐 거 확인하고 원재료가 아니라 비품이었죠? 비품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비품. 그럼 이거 문제 읽을 때 비품으로 바꿨다는 거 알았으면 무조건 맞았겠지. 그러니까 분계를 여기다가 굳이 나는 쓸 거야. 쓰세요. 누가 뭐래. 비품 쓰고 부가세 대급금 쓰고 대변에 카드니까 미지급금 쓰고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자유입니다. 카드 좋은 카드 이런 거. 그건 자유인데 이거 쓰느라고 시간을 보내서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울지는 마세요. 넘어갑니다. 미국 회사인 리얼테크에 5만 달러의 제품을 직수출하기로 하고 선적을 했다. 선적했대요. 대금으로 예상으로 했답니다. 환율은 달러당 1,200원. 선적일 환율. 여기서 회계 1급은 이거 더 이상 없습니다. 어쨌든 직수출은 다른 증빙이 없어요. 그냥 수출이죠. 직수출 16번 직수출이고 할 거 없어요. 환율이 여러 개 있으면 고민해야 되겠지만 환율도 원래는 이론적으로 원칙은 선적일, 기적일, 기준 환율이고 원래는 그리고 예외 선적일 이전에 환가한 경우 현금으로 환전한 경우에는 그 환가액의 기준 환율입니다. 만약에 환율이 여러 개 있으면 이것까지 따져야 돼. 이것까지 했으면 회계 1급 부분에서는 다 된 거죠. 근데 사실 여기까지 계산하는 건 세무 2급이고 회계 1급은 지금처럼 보다시피 그냥 5만 달러에 1,200원 곱하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5만 달러에 1,200원이 얼마지? 6천만 원인가요? 6억 원인가요? 5자리, 4자리, 9자리 억 같은데요. 그죠? 6억 원. 이 계산이 깔려. 계산기
계산기 안 해놨는데 그럼 일단 넘어가죠. 가봐요. 날짜 12월 13일 1213 그리고 유형이 직수출이니까 16번 직수출. 품목은 제품. 그리고 계산기 눌러야 돼요. 쌀집 계산기 가져가야지. 눌러야죠. 근데 안 할까? 없다. 그럼 물론 이거 안 하고 여기도 있어요. 여기 계산기 여기 있죠. 여기 요거 계산기를 눌러서 5만 치고 그리고 여기다가 곱하기니까 곱하기가 별표에 별표 여기 별표 저기 키패드 오른쪽 맨 위에 게 더하기 빼기 옆에 보면 별표 있어요. 치고 밑에가 달러당 1,200원이잖아요. 이렇게 치면 6천만 원이 나옵니다. 아 6억이 아니구나. 6억이 아니네.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5만 달러에 1,200원 하면 6천만 원이래요. 그렇게 했죠? 이렇게 해도 되고 보조 프로그램 있잖아요. 보조 프로그램 어디 갔지? 보조 프로그램에 계산기도 있죠. 근데 이거 시험 보기 전에 미리 이렇게 열어놓고 이거를 5만 그리고 곱하기 어디 갔니? 곱하기 1,200 이렇게 넣은 이러면 이게 공이 몇 개예요 또? 제가 제일 답답한 사람이 이런 사람. 계산기 들고 다니라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침 튀겨가면서 얘기를 해도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잖아요. 답은 나오는데 얼마나 깝깝한 일이에요. 그죠? 아니면 여기다 그냥 여기다 그냥 5만 치고 그리고 1,200원을 5만 치고 1,200원을 치어도 6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지우면 되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어쨌든 제일 좋은 건 계산기 놓고 빨리 두드리는 거고 다른 보조적인 방법도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실무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잘 버텨내고 있을 거예요. 넘어갑시다. 거래처는 리얼테크 그리고 영세율은 안 봐도 1번이 직수출 3번이 영세율. F2번 눌러보면 1번이 직수출 3번 내고신용장 구매확인서 그게 영세율이잖아요. 1, 3번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나머지는 안 나와요 우리 시험에. 그래서 3번이 아니라 1번이구나. 직수출 신고번호 있으면 치는데 없잖아요. 엔터. 그리고 분계는 외상이었으니까 2번 끝났죠. 제품 매출의 외상 매출금 끝났습니다. 분계 안 써도 되겠죠. 문제 4번 전표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1번 기초정보, 2번 일반 전표, 3번 메인 매출, 4번 전표 수정, 5번 결산. 전표 수정 문제가 2개고 결산 문제가 3개죠. 합쳐서 5개잖아요. 어느 때는 전표 수정이 3개, 결산이 2개 이렇게 나올 때도 있고 상황에 따라 한 문제 정도는 변동이 있습니다. 자, 수정 갑니다. 1번 제조 공장 건물 내에 냉난방 시설을 수리했는데 수익적 지출이랍니다. 수익적 지출은 결론적으로 비용으로 처리해라 소리죠. 그리고 법인 카드 결제하고 일반 전표에 적었다. 원래는 부가세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카드 결제하고 공장 건물이니까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예요. 일반 전표에 적었다는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여기 뒤에 써있네. 매입세 공제 요건 갖췄다. 즉 카드 결제하고 매입세 공제 요건 갖췄으니까 카과로 입력해라 이거죠. 카과로 해야 되는데 일반 전표에 적었다는 거지. 만약에 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일반 전표에 가 있는 게 맞습니다. 일반 전표 가볼까요? 근데 금액이 얼마라고 안 써 있어요. 그죠? 일반 전표부터 일반 전표에 0711 가보시면 여기에 여기 보니까 22만 원 써 있네. 그럼 여기 이 금액이 안 써 있다는 게 나중에 함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일반 전표에서 신나게 얼른 딱 지워버리고 나중에 얼마지? 이러면 늦어. 그죠? 어쨌든 22만 원인데 수리 비용 22만 원인데 수리비 어디 갔어? 어디다 쓸까요? 어쨌든 아무데나 수리비 22만 원을 여기다 쓸게요. 근데 22만 원 자체가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봐야 되겠죠. 부가세 얘기는 따로 없지만 근데 매입세 공제였던 세액이라는 말이 써 있는 거 보니까 부가세 관련 있는 거죠. 22만 원이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본 상태로 그냥 신나게 지워버리고 나오면 까먹으면 대책이 없어요. 자, 어쨌든 삭제합니다. 일반 전표는 지워야 되겠죠. 수선비로 돼 있어요. 미지급금이고. 자, 어쨌든 삭제. 여기 앞에다 체크하고 여기 삭제 X표 있죠? 또는 F5번 삭제. 예. 그럼 일반 전표 지워졌고 메인 매출 전표입니다. 7월 11일로 갑니다. 0711. 그래 놓고 매입 카과 57. 품명은 수선비. 그리고 공급가액은 건별 카과 현관은 공급대가였잖아요. 그러니까 22만 원을 적으면 갈라지겠죠. 거래처는 어디였어? 대한설비.
대한, 설비. 그래놓고 카드사 F2번 눌러서 현대카드. 그리고 카드는 카드 4번. 그리고 카드에 미지급금에 현대카드 돼 있는 건 됐고요. 부가세도 자동으로 떴고 원재료가 아니라 수선비. 그리고 공장권이가 500번대입니다. 수선치고 엔터. 그리고 500번대 엔터. 끝났죠. 500번대 수선비. 그래서 이거를 메모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뭐 이미 그걸 다 했는데 뭐. 그러니까 수리비 22만 원이다. 문제 안 써 있었으니까 이걸 메모하시고 그리고 카과구나. 카과로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얘기구나. 이것만 정리. 그러니까 일반 전표 삭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이걸 뭐 그 메모를 어떻게 해요? 그다음 8월 10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는데 알고 보니까 임직원한테 7월 25일 월급 주면서 원천 징수한 소득세다. 이건 뭐예요 그럼? 그죠? 254 예수금이죠. 예수금인데 세금 냈다고 세금과 공과로 처리했나 봐요. 부가세는 아니니까 일반 전표겠죠. 일반 전표에 가서 8월 10일 0810 여기 세금과 공과로 돼 있는데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원천징수잖아요. 254 예수금 끝. 세금과 공과를 254 예수금으로 쓰면 끝. 거저먹기죠. 거저먹기. 10번 결산. 자, 근데 결산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죠. 결산을 하기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결산은 수동과 자동이 있지요. 수동과 자동이 있지요. 뭐부터 해요? 그죠? 수동부터 하죠. 수동, 자동 끝나면 F3번 전표 추가. 이 순서죠. 수동, 자동 순서로 해야 되죠. 이때 자동에는 뭐가 있다? 자동에는 뭐가 있죠? 자동 결산에는 화살표가 어디 갔을까요? 예. 자동 결산에는 뭐 있다? 기말재고자산 쭉 나와야 돼. 술술술 나와야 돼. 그냥 술 마시지 말고 술술술 이럴 때 나와야 돼요. 기말재고자산, 자산, 대손예상, 감가상각, 또 무형자산의 상각,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법인세, 추산. 그러니까 기대감퇴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수동이잖아요. 그걸 구분해야 됩니다. 자, 1번 외상매출금에는 어쩌고저쩌고 그 자체가 수동이죠. 그 자체가 수동입니다. 외상매출금에는 거래처 엔젤이야 뭐야 엔젤인지 뭔지에 대한 외화 금액이 있대요. $10,000, 1,000,000원. 그런데 결산 때 환율, 회계기간 종료일이 결산일이죠. 결산일 환율이 달러당 1,080원이랍니다. 자, 우리 여러분 제 강의 앞에 거 잘 실무 잘 들으신 분은 결산정리사항의 족보 뭐가 몇 회 나오고 다 통계내 드렸죠. 외환산 족보 랭킹 안에 들죠. 그중에 거의 1, 2위죠. 상위권입니다. 잘 나옵니다. 어쨌든 자 그리고 제가 외환산 할 때 환율이 올랐다 떨어졌다를 먼저 보랬나요? 아니면 채권인지 채무를 먼저 보랬나요? 채권 채무. 외상 매출금이잖아요. 외상 매출금이니까 무식한 말로 받을 돈이잖아요. 자, 받을 돈인데 장부에는 1,000,000원이야. 1,000,000원인데 결산 시에는 일단 $10,000죠. $10,000에 1,080원이니까 1,080만 원이 됐죠. 그러면은 1,000,000원짜리가 1,080으로 늘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받을 돈이 커졌으니까 이익이겠죠. 그래서 결론은 무슨 이익은 수익이니까 대변 무슨 이익? 그렇죠. 외화 환산 이익이죠. 금액은 물론 안 써도 되지만 80만 원이 되고 차변은 외상매출금이죠. 108 외상매출금의 거래처가 엔젤 이렇게 되겠죠. 이거 입력하면 돼요. 수동은 어디다 입력해요? 수동은 일반 전표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에. 그것까지 지금 써야 되는 건 아니죠. 수동 결산 어디라고요? 일반 전표 12월 31일자.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 이거 모르면 회계 원리적이 빨리 가서 다시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실무 있잖아요. 실무 정리한데 글로 가서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일반 전표입니다. 일반 전표의 12월 31일자요. 이제 분계는 써드렸으니까 차변에 108 외상매출금의 엔젤인데 한영키 누르고 A. 검색할 때는 대소문자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엔젤. 그리고 80만 원이었죠. 그리고 대변에 외화 환산이익. 외화. 이거 한영키가 눌려 있었네. 한영키 누르고 외화 환산 이익.
끝났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당사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퇴직급여 충당 부채 설정했다. 아싸, 자동이구나. 자동이죠? 자동입니다. 자동은 결산자료 입력으로 가면 되고 관련 자료 다음과 같다. 그래놓고 기초금액, 기준감소액, 그리고 기말 추산액이 써 있어요. 추산액이 나옵니다. 뭐 자동은 이따 합시다. 세 번째, 감가상각비. 이것도 자동이네? 아싸, 자동은 분계가 편해잖아요. 고맙지 뭐. 차량계 있고 또 하나는 제조부서 차량, 영업부서 차량. 끝났네. 둘 다 자동이네요. 자동이니까 자, 두 개 보면서 자, 메인 화면. 그리고 자동 결산은 여기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기간은 01월부터 12월. 그리고 자료가 나와 있던 게 하나는 퇴직급여죠. 퇴직급여는 상단에 보면 여기 컨트롤 F8 퇴직 충당이 있습니다. 클릭. 그럼 여기에 두 개가 있으면 감사하게 쓰기만 하면 돼요. 자, 생산부는 추계액, 문제 중에 추계액이 맨 뒤에 있었잖아요. 그냥 2,800을 써요. 기초에 2,500이 있었는데 500 줄었다. 이 문제지에 써 있잖아요. 2,500이 있었는데 500 썼다. 이 상관없고 결국은 추계액이 문제에 써 있으니까 이거를 입력해 주면 됩니다. 결산자료입니다.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800번대, 앞에 800번대 보이시죠? 800번대는 영업부예요. 여기 추계액이 맨 뒤에 1,700. 그러면 1,400이 있었는데 기초에 400이 줄어서 1,000이 됐다. 근데 기말에 필요한 건 1,700이니까 700을 추가로 설정해라. 자동 계산해 줍니다. 이렇게 추가 계산에. 그리고 결산 반영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 퇴직 충당 이용하면 아주 쉬운데 직접 손으로 한다면 자, 여기 빨간색 제품 매출 원가, 그중에 파란색 노무비, 그중에 반가로 2번 퇴직급여 1,200, 여기가 500번대. 더 내려서 큰 번호 4번에 판매비와 관리비, 그중에 반가로 2번 퇴직급여, 여기가 영업부. 차액을 구해서 직접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감가상각은 지금 차량인데 하나는 영업부서고 하나는 제조부서잖아요. 자, 위로 올라갑니다. 빨간색 제품 매출원가, 그중에 파란색 경비를 위로 실실 올리다 보면 감가상각비가 보일 겁니다. 일반 감가상각비. 그거를 맨 위로 올리시고 그거를 올리신 상태에서 눈만 밑으로 내려오면 큰 번호 4번에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그중에 4번에 감가상각비. 그럼 감가상각비가 위아래 두 군데 있죠? 위아래 잘 찾아 적으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영업부는 밑에 겁니다. 밑에 거에다가 300을 적으시고 그 다음 위에 공장 차량은 위에다가 1,100을 적으시면 끝. 이 문제는 더 이상 없으니까 점표 추가하면 끝납니다. 근데 이거 말고 잘 나오는 게 대손이죠? 대손 클릭해 보면 여기 외상매출금 받으러 오면 선급금 있는데 만약 선급금 필요 없다. 스페이스만 눌러서 지우고 요거 두 개. 여기에 마이너스가 떠 있으면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아니니까 냅두고 그냥 결산 반영 누르면 돼요. 물론 이 문제는 하는 거 아니지만 결산 반영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판매비와 관리비에 대손상각비에 두 개가 나와요. 이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맨 밑에 있는 퇴직급여. 여기는 추가 계상만 있네. 법인 선납세금이 없었나 봐요. 추가 계상 있으면 치고 전표 추가 누릅니다. 전표 추가 그리고 예 그럽니다. 그러면 자동 결산 분계 완료라고 뜨고 ESC에서 나가고 일반 전표 가면은 아까 우리가 입력한 건 하나지만 물론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자, 여기 조회를 눌러보면 분계가 갑자기 이렇게 수십 개가 생겼죠? 자동 결산입니다. 자, 끝. 나가시면 됩니다. 끝났죠. 마지막 조회. 회계 1, 2급에서는 조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기 강의 또 들으신 분들은 조회할 때 어떤 문장에 특정한 키워드가 나오면 어딜 봐라 이렇게 요약해드린 거 있잖아요. 모르겠는데 안 돼요. 들어야 돼. 기출문제만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무를 쭉 들어서 정리하세요. 자, 1번.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비와 관리비 중에 예비교통비는 얼마냐. 키워드. 현금으로 지급한 이런 거. 현금으로 지급한 이런 말 나올 때는 월계표를 보시면 됩니다. 월계표 아니면 6월 중 이걸 봐도 되지. 6월 중 이걸 봐도 어쨌든 월계표입니다. 그리고 예비교통비 갑니다. 자, 메인 화면 찍고 월계표, 1월계표, 월계표 클릭하시고 월계표 클릭한 다음에 6월 0606
물론 일개표 있는 상태에서 0601, 0630 이래도 됩니다. 몇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러니까 월계표 누르고 0606이 더 빨라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판매비와 관리비가 있고 그중에 여비교통비였죠. 여비교통비 중에 현금란에 있는 160만 원이 정답. 160만 원 메모. 160만 원 메모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답안 확인할 거 아니에요. 됐죠? 근데 여기서 잠깐.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잘 보세요. 6월 중 현금으로 지급한 여비 교통비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다면 그래도 160인가요? 160만 원? 그래도 아닐걸요. 잘 보시면 여비가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어요. 위에 제주경비에도 여비가 있습니다. 얘는 500번대. 여기 계정코드 눌러볼까요? F3번 계정코드 눌러보면 500번대 여비교통비하고 800번대의 여비교통비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판매비와 관리비로 분류되는 여비 물어봤지만 이 그 소리 없이 이렇게 물어봤으면 이거는 500번대랑 800번대를 더해야 됩니다. 160에다가 여기 얼마예요? 여기는 10만 2천 원이네. 그래서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170만 2천 원이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판관비니까 160이 정답. 그럼 이 월계표 끝 나오시면 됩니다. 두 번째, 6월 30일 현재 유동부채 잔액은 얼마냐? 키워드 유동부채, 자산부채 분류. 자산부채 분류가 나올 때는 재무상태표를 확인해 봐라. 그래서 6월이죠. 자, 그럼 메인 화면 찍고 재무상태표 오른쪽 끝에 있어요. 재무상태표 클릭한 다음에 물론 조회는 정답이 없어요. 다른 데 여기저기 아무 데나 쑤셔서 막 쑤셔서 답만 맞으면 돼요. 6월이죠. 06 유동부채랬죠. 유동부채 찾아요. 유동부채 찾으니까 여기 유동부채 그중에 여기 유동부채 찾으니까 299 109 290 이거 메모해야죠. 299 109 290 뭐라고요? 299 109 290 메모해놔야죠. 그래도 여러분 나중에 답안 확인할 거 아니에요. 109 209 아니었나? 199였나? 299 109 290 299 109 290 맞나요? 그럼 그렇대요. 그냥 299 109 290 메모 이게 입력해 오면 저한테 가답안 나오면 채점하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이왕 열었으니까 또 한 가지 잠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여기 보면은 현금, 당조예금, 보통예금이 따로따로 써 있습니다. 요거 세 개 합친 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그럴 때는 여기 제출용. 그러니까 통합 계정,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매출 채권 이렇게 두 개 이상의 계정을 하나로 묶은 걸 통합 계정. 통합 계정 볼 때는 제출용을 봐라. 다시 관리용으로 와서 여기 외상 매출금 7천 얼마에서 대손 충당금을 뺀 오른쪽 숫자 요거를 장부가액이라고 하죠. 장부가액을 물어볼 때도 이렇게 해서 요거 본다. 재무상태표를 봐라. 더 내려와 보면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보이시죠? 건물 밑에 감가상각 누계 그럼 오른쪽 거 요게 장부금액이죠. 장부금액을 물어볼 때도 재무상태표를 봐라. 아셨죠? 넘어갑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또 뭐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유형자산이 당기분, 이 앞쪽이 당기고 이 뒤쪽이 전기분이잖아요. 당기분과 전기분. 전년도는 1억 6천 얼마인데 이번 연도는 2억 얼마네. 그럼 전년도보다 이번 6월 말 현재 6월이죠 지금. 6월 말 현재 한 4천만 원 정도 늘었구나.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전년도에 비하여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장부를 보는 연습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나갑시다. 자, 마지막 부가세 1기 확정 때 1기 확정이면 기간 4월에서 6월 0401 0630 자동으로 나와야 되고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 세액은 얼마냐? 키워드가 세액이에요. 이럴 때는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 대충 어디에 뭐가 있다 알려드렸죠. 자, 부가가치 모듈로 간 다음에 여기 부가세 신고서로 클릭하시고 1기 확정이니까 04010630 엔터 치면은 나오는데 이 빨간색 부분, 빨간색은 아니지만 이게 뭔 색이에요? 자주색도 아니고 이게 몰라요. 분홍색도 아니고 어쨌든 주황색? 몰라요. 빨간색 계열이죠. 이 동네에는 매출 쪽입니다. 1번 줄에는 과세 매출,
2번 줄은 필요 없고 3번 줄은 신용카드 카과형과 4번 줄은 기타였죠. 정규 영수증 외, 즉 건별, 부증빙. 5번 줄은 영세율 중에 세금계산서니까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 6번 줄은 직수출. 예정 누락분하고 대손이 있고요. 그 다음 매입 쪽 파란색 부분 매입 쪽 10번 줄에는 과세, 영세, 불공 수입까지 적힌다고 그랬어요. 11번 줄도 똑같고 고정자산. 그 다음 14번 줄에 카과형과 14번 줄이 여기에요. 카과형과 16번 줄은 불공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요구한 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잖아요. 여기 16번 줄 요겁니다. 세액을 물어봤으니까 150만 원 요거 150만 원 오른쪽에 내역에 나옵니다. 150. 그래서 마지막 거는 채점하려면 150만 원이다 이렇게 메모해 오면 되죠. 그래서 그냥 연습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실무 형식으로 연습했으니까 실제 시험 보는 방식으로 연습했으니까 답안 저장도 해야죠. 자, 이제 실무 끝났으니까 이제 이론 풀어야 되잖아요. 이론을 풀었어 이제. 이론 다 풀었다 치고 어떻게 해요 이제. 이론 풀었다 치고 여기 답안 저장.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시고 1번에 2번, 2번에 3번 이렇게 했어요. 이제 어쨌든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어요. 아,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1번 답이 몇 개, 2번 답이 몇 개, 3번 답이 몇 개 쉬어본 다음에 그럼 15개니까 4로 나누면 4로 4, 4, 16이니까 4개 또는 4개하고 좀 부족하죠. 그러니까 시험 문제 답안 개수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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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3개, 4개, 4개, 3개,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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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4개 이런 식이었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답이 1번이 6개야. 그럼 틀린 거야. 1번이 4개밖에 없어요. 많아야 4개. 이런 거였는데 가끔 5개 나오고 그럼 4개, 5개, 3개, 3개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걸 알고 찍는 사람이 너무 많았나? 요즘은 다시 또 1번이 6개 나올 수도 있고 2번이 2개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 근데 그건 말을 못 하겠네. 아, 이제는 천기누설 해가지고 다 알려줬는데. 어쨌든 다 했다고 쳐요. 그리고 방금 했던 실기 답안을 여기다가 요 했던 실기 답안 160, 299 어쩌고 150을 이 실기 답안 여기다가 160만 원. 두 번째는 299, 109, 290인가 뭐 어쩌고저쩌고 있었죠. 그 여기 150이었나? 이런 식으로 입력을 다 했어요 이제. 그럼 닫기. 확인. 그리고 이제 나는 감독관한테 내고 나갈게요. 그럴 때는 이거 답안 저장 USB 확인 누르고 지금은 이렇게 뜰 겁니다. C에다가 왜냐하면 지금 USB 안 꽂았거든요. 안 꽂았거든. USB 꽂아놓고 하면 USB 저장돼요. 어쨌든 확인.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닫고 그리고 이제 USB 빼서 감독관한테 내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 저녁 때 가답안 확인하시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실무 78회 실무 풀이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론 풀 거니까 여러분 이론 동안 1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론을 풀어보세요. 찍지 말고 풀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실무 풀이 마치겠습니다. 잠깐 문제 풀고 오세요. 잠깐. 아셨죠?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하셨어요.